안녕하세요. 재현가기도TV의 김재현입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남북예멘의 통일 역사 제2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남북예멘이 어떻게 분단됐고 통일에 이르렀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근현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회담과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뤘던 남북예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분열되고 결국에는 통일전쟁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통일을 맞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선포했던 남북예멘은 3년의 과도기를 거친 후 국민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93년 4월 27일 총선을 치룬 통일예멘에서 이슬라당이라는 제3세력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통일예멘의 제2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예멘은 정치적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 그리고 남예멘의 알비드 서기장과 더불어 통일예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알 아흐마르 이슬라당 대표였습니다. 부족 세력을 대표하는 부족 세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알 아흐마르는 통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통일 후 정치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정당 결성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알 아흐마르는 이슬람교 세력과 제휴하여 예멘 개혁 그룹이라 불리는 이슬라당을 창당합니다. 1993년 4월 27일 실시된 국민 총선거에서 알 아흐마르가 창당한 이슬라당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예멘 사회당을 제치고 제2당이 됩니다. 알 아흐마르의 이슬라당이 제2당이 되면서 통일 예멘의 전국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슬라당은 예멘 사회당을 배제한 국민회의당과 이슬라당 간의 2당 연정을 원하였는데 반해서 예멘 사회당은 종전대로 5명의 대통령위원회의 2자리를 다시 배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알 아흐마르는 제2당이 된 자신의 이슬라당을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대통령위원회에서 배제시키려는 예멘 사회당의 시도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알 아흐마르와 북예멘 살레 대통령은 대통령위원회의 위원수 배정을 예멘 사회당에 유리하도록 양보함으로써 1개월 이상 끌었던 전국 불안과 교착 상태를 타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제3위인 예멘 사회당에게 종전대로 2자리, 그리고 제1당인 국민회의당은 이 대통령위원회의 3자리 중에서 1자리가 줄어든 2자리를, 그리고 제2당이 된 이슬라당에게는 1자리가 각각 배정되었던 것입니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과 이슬라당의 알 아흐마르 등이 제3당으로 밀려난 예멘 사회당에게 대통령위원회의 2자리를 종전대로 보장해주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비드와 사회주의 남예멘 사회당 측은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시작합니다. 통일 전 남예멘 서기장이자 남북예멘 통일 후 남북예멘의 부통령이었던 알비드는 3당 연정을 거부하고 부통령 취임마저 거절합니다. 그리고 1993년 9월 부통령 취임을 거절하고 남예멘 아덴에 남아있던 알비드 부통령은 그의 연정 복귀 조건으로서 살레 대통령에게 18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살레 대통령과 국민회의당은 독자적인 19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응수함으로써 알비드의 제의를 거절해버립니다. 여기에 이슬라당까지 가세하여 나름대로 요구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북예멘 사나와 남예멘 아덴 간의 긴장 상태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자 미국 정부는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 예멘의 지도자들에게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명의 대통령위원회 위원이자 사회당 부서기장이었던 살림 살레 무함마드는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예멘 통일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살림 살레 무함마드는 예멘 타임스 기사에서 연방제를 뜬금없이 제의합니다. 이 12월 20일자 예멘 타임스 기사에서 3년간 계속되어 온 예멘의 통일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며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안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통일 예멘은 틀림없이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고를 하던 살림 살레 무하마드도 내전의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그러니까 통일 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살레 대통령은 남예멘 측의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의사는 비쳤지만 연방제 제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당시 외무장관은 살레 대통령의 연방제 반대 논리를 다음과 같이 대변했습니다. 그러한 견해와 관련해서 이게 살레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나는 연방제는 분열과 분리를 향한 제1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는 같은 언어, 종교, 그리고 조상을 갖고 있는 통합된 단일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연방제가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인종, 종교, 언어에 소수파가 없다. 예멘은 한 국가이지 두 국가가 아니다. 통일 예멘은 한 민족이지 두 민족이 아니다. 살레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남예멘 측의 연방제 제의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남예멘의 알비드와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첨예해져 갈 때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치권 대화위원회라는 중도 세력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내 정당 대표들로 구성된 정치권 대화위원회라는 중도 정치 세력이 살레 대통령과 알비드 부통령이 수락할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북 양 지도자들에게 화해를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이 정치권 대화위원회가 1993년 12월 27일 사나와 아덴을 순방하여 양측 지도자들의 조속한 회동을 호소한 결과 양자회담이 1994년 1월 9일 타이제에서 열리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멘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렇게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중도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통일 예멘의 사회가 질서 정연한 대중 참여 정치로 진일보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치권 대화위원회의 주선으로 합의되었던 타이즈 회담은 알비드의 무단 불참으로 무산되었고 그 이전부터 통일 예멘의 정부 기능은 사실상 거의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남예멘 측 순회 중에 통일 예멘 수도였던 사나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알 아타스 총리는 남예멘 측이 제시한 연방제 제의가 거절된 직후에 국회에 제출할 신년 예산안을 방치한 채 수도인 사나를 떠나서 남예멘 아덴의 알비드 진영에 합류해버렸습니다. 알 아타스 총리가 이렇게 아덴에 합류한 후부터 통일 예멘의 정부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고 물가는 폭등하고 예멘 화폐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폭동이 통일 예멘의 수도였던 사나와 타이즈 같은 양대 도시에서 일어났고 통일 예멘의 국내 치안 상태도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력 충돌의 암운이 서서히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1994년 2월 20일 아덴 근교 아비안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예멘 제5여단이 북예멘 여단을 기습 공격했지만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당시 탱크 3대가 대파되고 약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양측 사령관들은 합동군사위원회가 도착하기 전에 전투를 중단시켰습니다. 남북 예멘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있던 바로 그날 2월 20일 북측의 살레 대통령, 남측의 알비드 부통령, 그리고 이슬라당의 아흐마르 국회의장은 요르단의 후세인 왕의 주선으로 암만에서 만나 정치, 경제, 안보 분야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해와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중 플레이였습니다. 살레 대통령과 알비드 부통령은 예멘의 통일에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이미 양측의 기갑부대가 통일 전 남북 예멘의 국경지대로 집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명식은 서로 간의 악수 교환도 없이 싸늘한 분위기로 끝났고 알비드는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리야드와 쿠웨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알비드의 서명 직후의 행각을 지켜본 살레 진영은 사회당이 그동안 속임수로 협상에 임해왔고 이제 예멘의 분단 음모를 이웃 지지국들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나 북쪽 소도시 암란에서 1994년 4월 27일 두 번째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총 발사로 시작된 이날의 교전은 순식간에 단거리 탱크포의 포격전으로 확산되어 탱크 200대 중 85대가 대파되고 100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암란 전투가 제3여단의 경멸로 끝나자
사나와 아덴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설전을 벌입니다. 북예멘군이 선제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예멘 사회당 측은 그 공격을 선전포고에 비유했는가 하면 사나의 살레 대통령 측은 그것을 아덴의 알비드 부통령이 주동하는 분리주의 책동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렇게 사나와 아덴 간의 격한 상호 비방이 요란하게 오고 갔지만 군사적인 충돌이 뒤따르지 않아서 며칠 동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1994년 5월 4일 밤에 남예멘 측 공군 전투기들이 수도인 사나와 타이즈 및 호데이다의 공항시설을 폭격하고 그리고 사나 시내에 있던 대통령군과 호데이다 항구의 화력발전소 및 마립 유전지대에 있었던 석유 저장 탱크 및 송유관을 기습적으로 폭격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예멘 측 공군 전투기들도 다음 날인 5월 5일 남예멘 측 아덴 공항에 보복 공격을 가해서 공항시설을 크게 파괴하게 됩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이 서로 협의를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통일을 이룬 지 4년 만에 그 불완전했던 통일은 결국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남예멘과 북예멘은 그들 역사에서 가장 길고 처참했던 2개월간의 전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4년 5월 4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남예멘 측 공군기와 북예멘 측 공군기의 서로 상대방 영토에 대한 폭격으로 7개 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더 이상 가릴 것 없이 전면 전쟁이 시작되자 살레 대통령은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비드 부통령을 즉각 파면해버립니다. 그리고 5월 10일자로 남예멘 측 출신 강요들을 전원 다 해임시켜버립니다. 남예멘 측은 우세한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북예멘 측의 공격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남예멘 측은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외교적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일단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 휴전을 이끌어낸 다음에 북예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남예멘의 알비드 서기장은 그의 고향인 하드라마우트에서 예멘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랍연맹의 중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21개의 아랍연맹 회원국들 대부분은 전쟁의 추세를 일단 지켜보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 남북 예멘 통일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및 이집트와 함께 예멘 사태 토의를 위한 긴급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남북 예멘은 명목상 통일을 이룬 다음에 다시 쪼개져서 통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남예멘과 북예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UN 개입의 정당성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예멘 내전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24호가 회원국의 내정 간섭을 규제하는 UN 헌장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슈탈 주 UN 예멘 대사는 예멘 분쟁이 주권 국가인 예멘의 국내 문제이므로 유엔이 예멘의 국내 분쟁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1994년에 일어났던 예멘 통일 전쟁은 그때까지 중동에서 일어났던 다른 전쟁들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랍의 여론이 두 개로 완전히 양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쪽과 전쟁의 추세를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북 예멘의 통일 전쟁이 강대국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이건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미국은 예멘의 이 남북 통일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초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 북예멘과 남예멘 내전의 결과가 남북 예멘 중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미국의 사활적인 국익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공군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예멘군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던 북예멘군은 아덴을 포위하고 6월 16일부터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6월 16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7월 7일까지 남예멘의 수도인 아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북예멘군은 마침내 7월 7일 오후 아덴 시내인 크레이터 말라 타와이 지역으로 북예멘 군대가 진군에 들어오면서 두 달을 끌었던 남북 예멘의 통일전쟁은 종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동정부까지 구성했던 남북 예멘은 어째서 평화통일에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분단국이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된 사례는 인류 역사에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 유일의 평화통일이었던 독일은
공산동독이 스스로 체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동독 정권의 붕괴로 인한 흡수 통일을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북 예멘의 평화통일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정부 기구와 제도를 적당히 합쳐서 일단 통일만 되면 순항할 것이라 생각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남북 지도자들 사이에서 첨예한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50대 50 권력 안배 원칙에 따라 북예멘 그리고 사회주의 남예멘 지도자들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위원회라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북예멘 대표 3명, 남예멘 대표 2명으로 이뤄진 총 5인의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동상이몽은 시작됐습니다. 장차 일어날 권력 다툼의 씨앗을 심어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남북 예멘의 평화통일이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은 어느 한쪽이 무장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흡수 통일이 아닌 이상 합의 통일에서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군부의 통합과 개편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남북 예멘은 과도기 후로 무작정 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통합을 늦어도 1993년 4월 27일 총선 후 신정부 수립 시점까지는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예멘과 남예멘의 군대가 통일 이후에도 각각 자기 측 지도자들의 명령을 듣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단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 정부를 구성할 때 서로 불만이 없는 권력 안배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화두를 남북 예멘은 던져주었습니다. 군이 통합되지 않은 단순한 정부 기구의 통합에 불과한 통일은 결국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통일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한국 정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짝이 없는 평화통일을 공연불처럼 외쳐대고 미국 정부는 레드라인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이 평행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느님께서 동서독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평화통일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독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독과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서독은 맨손으로 평화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갇힌 동독 주민과 그 가족들 28만 명을 서독으로 구출해 왔습니다. 동독의 인권 유린에 절대로 침묵하지도 무관심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 내용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평행선의 끝에 거의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